자, 오늘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시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좀 부러지는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박스 정도 가주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박스 정도 움직임을 준다면 크게 일단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5월달 PC 물가 하락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상승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안에서는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선의 1차 토론 결과라든지 붕괴하고 반기의 이제 수급 리버런싱 부분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일단은 하락 마무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일단 동의하지는 않고요. 5월 코어 PC 물가가 2.6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은 3% 밑으로 이제 한참 떨어지고 2% 근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시간대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지표에 대해서도 3.0 정도로 나왔습니다. 원래 컨센이 3.3 정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3%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3.3 정도로 시장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3 정도로 나왔으니까 인플레이션 안도감을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은 있었습니다.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68.2 정도가 나왔는데 컨센이 65.5였어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조금 높았다. 소비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시카고 제조업 지수는 47.4 나왔습니다. 컨센이 이제 39.7이었는데 이런 거 보면 제조업이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이런 시카고 제조업 PMI라든지 아니면 심리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이 50이 기준입니다. 50부터 위로 올라가면 좋은 거지 50 밑에서 더 좋아진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좀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이고 있는 PC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 안에서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일단 되고요.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일단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로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는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냐, 얼마 정도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 본다면 미국 시장이 예상외로 좀 빨리 식고 있다라는 얘기도 일단은 됩니다. 시장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일단 있습니다만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이 닥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으냐, 일이 닥치기 전에 뭔가를 하는 게 좋으냐, 항상 지금까지는 연준에서의 어떤 금리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일이 닥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기대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있는 가운데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은 페드로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금리 인하 부분은 우리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 단지 7월 한 달 동안 어쩌면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일단 드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남아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미국 쪽에 어떤 중국에 좀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은 맞습니다만은,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주봉으로 보면 여기 일단 멈추고 난 다음에 중국이 생각 외로 이제 지표라든지 하는 부분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든지 하는 신뢰감의 어떤 회복도 좀 더딘 그런 모습들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전략 자체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라겠고, 중국으로 초점을 맞춘다면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운송업종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종합주가 지수 전체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흐름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라든지 그런 쪽은 벌써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 지금 다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일단 좀 듭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장기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저항선 일단 위치는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추세를 일단 잡아서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일단 타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물론 이 상승 흐름 자체가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완전히 끝까지 우리가 추세를 이렇게 그어 본다면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겠네. 우리가 이제 완전히 끝까지 추세를 한번 그어 본다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여기에 하나가 있죠. 요걸 아직까지 돌파는 못했어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지금 돌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항선 근처로 계속 다가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답답하기는 합니다. 이게 좀 넘어서 주는 모습이 일단 보여야지 긍정적으로 일단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드는데, 어쨌든 위쪽으로 이 부분은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으니까 이건 차지하고 지수권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한 2,900, 3,000 정도 되니까 3,000 좀 뭔가요? 2,900, 2,95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2,800에서 9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2,800이니까 그까지는 지금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단기적인 조금 중기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우리 시장이 요거에서 우리가 좀 의미를 두고 있죠. 혹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두는 부분은 지금 저점 부분은 계속 좀 이렇게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지수가 고점 부분은 계속 좀 고점 부분은 일치를 시키는, 소위 말해서 우리 소위 급등 패턴이라고 알고 있는 상승 직각삼각형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 바퀴 돌면은 아까 보였던 한 100포인트 정도는 쉽게 한번 오를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포인트가 될 거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금을 조금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뭐가 주도주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다음번에 시험 문제가 어떤 게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면 족집게 강사처럼 뭐 이렇게 쪽을 집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명확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이 추세를 다시금 강화를 시킨다든지 추세를 만드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 그럴 때 같이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일반적으로 시장이 한 파동을 탈 때 주도주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좀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시장에서 좀 착각을 하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죠. 실적이 좋은 종목은 간다라는 착각을 많이 하죠. 이 착각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종목이 어떻게 하면 종목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일단 하다 보면 종목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와, 정말 부럽다. 이런 종목들은 정말 부럽다라고 하는 종목군들, 지금 이수페타시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을 쭉 보다 보면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요.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이 좋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이 가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죠. 시장에서 착각을 해요. 그럼 뭐냐 하면, 실적이 좋은 종목이 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은 종목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 종목만 가는 거예요. 일부 종목만.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사면 종목이 안 가고 밑으로 끌리는 이유 자체가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멘텀, 주도주도 역시 마찬가지. 주도주가 몇 개가 있으면 갈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군들은 꽤 많아요. 어떤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어서, 어떤 종목은 뭐 산업 환경이 바뀌어서, 뭐 요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만은 이제 뭐 BTS가 뭐 다시 컴백을 한다든지 뭐 여러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일단 있죠. 안 하면 여전히 실적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을 건데, 사실은 이 중에서 뭐가 주도주가 될지 다음번에 주도주가 될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신 게 되게 필요해요. 대부분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전문가가 아니면 저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을, 저도 유튜브를 찍습니다만은 그런데 보면 딱 맞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놔요. 근데 그걸 딱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못 맞췄을 경우에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 이걸 갖다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처음 흐름을 타기 시작할 때 같이 추세를 전환시키는 종목들 쪽으로 접근을 일단 하고요. 시장이 뻗어 올라갈 때 이게 힘 자체가 자쳐서 좀 멈추는 애들이 있고 계속 같이 뻗는 애들이 있어요. 자친 애들은 팔아서 다시 이쪽 업종으로 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주도주가 나올 때 그 주도주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자, 이제 판을 짜보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천천히 문자 나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시면 오케이 쳐주시고. 두 번째, 코스닥입니다. 우리 시장이 사실은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은 내일 새벽에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은 일단 드는데 우리 시장은 7월 상반기라도 좀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닥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사실은 좀 좋지 않아요. 흐름 자체를 보더라도 여기서 일단 추세가 한번 깨지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반등을 할 때도 이전 고점에 택도 못 미치는 곳까지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비역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보면 이 피보나치를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요 하락했던 복 대비해서 지금 보면 50% 지점에서 딱 깨졌죠. 보통은 이렇게 깨지면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일단 생기기는. 근데 일단 이전 저점 언저리까지 와서 저점까지 안 갔죠. 그렇죠? 다시금 추세를 좀 전환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코스닥이 작년 한 달 동안, 이번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동안 죄송합니다. 계속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일단은 걸쳤어요. 내일 일단은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848포인트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면 일단은 붙었다. 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약하지만 지금 생각할 때 뭐 요 정도 박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만 해도 어딘가요? 그쵸? 800 위쪽이 75 정도가 되는데 위쪽으로 한 3, 40포인트 정도 일단 위쪽으로 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반기에는 일단은 시장 안에서 종목군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보고는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이 먼저 잡을 거냐 아니면 거래소가 먼저 그 부분을 잡아낼 거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 안 가는 게 아니죠. 그쵸? 펩트론 오늘 뻗어 올라가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오늘 올라갑니다. ABL 바이오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나 봐도 박스죠. 그쵸? 최근에 오르고 있던 흐름 자체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하기보다는 N자로 이렇게 지금 좀 빠져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일단 좀 하고 있고요. 패턴상으로 N자로 빠지고 있는데 지금 저점 부분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저점은 이전 저점까지는 밀리지 않고 지금 다시금 저항선 근처까지 붙었습니다. 쐐기라고 보기에도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거는 이렇게 원래 채널 자체가 두 개 채널이 만들어진 거라서 이거는 위에 채널이 하나 있고 밑에 채널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 쐐기라고 보기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보더라도 채널이 원래 하락했던 데까지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에 돌파가 되면 단타라도 한번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매수를 좀 많이 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관심 있게 보시고 제약바이오가 계속 붙네요. 3천당 제약 쪽으로도 오늘 기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리가캠 바이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도 N이죠. 그렇죠? 이거는 곧장 가기보다는 뭐 박스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듭니다만은 여러 정도 리가캠 바이오도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일단 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정도 돼서 타이밍이 나오든 안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노바렉스는 흐름을 일단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은근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니까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은 일단 가져 놓으시고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 관련된 종목이 또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오늘은 아예 그런 얘기가 또 훅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물론 비만치료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보이고 있네요.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일단 셀트리온 물려가지고 고생이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셀트리온 이번에 19만 5천원, 5,500원 돌파 못하면 조금 줄여놓읍시다. 알겠다, 1번. 두 번째는 LG 에너지솔루션 반등 중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꽤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꽤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6% 정도 반등을 하잖아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아직은 뭐다? 아직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철학적 명제를 기억을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명제가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두 번째가 가격은 스스로 추세를 이룬다. 세 번째가 만들어진 추세는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 이 세 번째에서 보면은 이거는 아직 돌파하기 전에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는 좀 그래. 물론 이제 아래쪽에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이 좀 붙어 있는 부분도 일단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 뭐 이걸 돌파를 하면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는 봐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락으로 가는 종목의 기본적인 전략 자체는 하락입니다. 반등해서 부딪혀서 깨지면 이거는 매도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 되면은 고점을 한번 잡을 것 같긴 합니다.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진짜 넘어서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넘어서서 가면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삼성의 SDI LG 에너지솔루션 뿐만 아니라 삼성의 SDI 쪽도 일단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것도 지금 보면은 요거는 N자가 아니고 밀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체크하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만 한번 돌아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강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단 묘하게도 일단 2차전지 셀업체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유럽 진출 자체가 좀 막혔죠, 그렇죠? 좀 막혔는데, 물론 시장 안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도 일단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중국 차들이 이제 유럽에 진출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관세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장벽이 생기기 시작한다면요, 당연히 그 부분의 수혜 자체가 미국의 테슬라가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셀업체들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물론 내수 쪽이 어차피 중국이 잘 되기 때문에 옛날만큼의 어떤 시세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관심은 가져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외에 삼성중공업, 화학 관련된 종목들 일부 있고요. 한미약품,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가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실적 보고 한번 들어갔다가 별로 재미 못 보고 나왔던 기업도 일단 있습니다. 이번 부분에 이런 식으로 돌파해서 이렇게 밀리면 보통은 이렇게 박스로 가는데,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에 전환이 되면 할 수 있죠, 그렇죠? 할 수 있죠. 지금은 뭐 그래도 관심 정도 돌파하고 멈추고 다시 갈 때가 보통은 타이밍이 되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되게 뭐 지겹습니다. 개인적으로는 PI 첨단 소재 이걸 일단 보고는 있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추세선을 그을 때는 꼬리를 다 포함해서 좀 명확하게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패턴선을 그을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끊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항상 선을 그을 때는 멈추고, 첫 번째 선, 수아말리님 자리 있으면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멈췄죠, 그렇죠? 멈추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돌파를 조금 하다가 안착을 했죠. 돌파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돌파는 몸통으로만 돌파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아래쪽 확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 확장으로 갈 때는 선 자체를 패턴선을 그릴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긋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추세는 돌파하지 않았지만 PI 첨단 소재 뭐 관심을 가지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에코프로머티 전환시키려고 노력 중이죠. 2, 3일 정도, 내일 정도 되면은 흐름이 위냐 아래냐는 일단 잡힐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솔루스 첨단 소재. 사실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은 엔비디아의 AI향 가속기형 동박을 이제 공급한다. 좋죠, 그렇죠? 북미 GPU 기업향 동박 양산을 시작을 해서 두산을 통해서 공급을 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나라 동박업체들이 사실은 유럽 쪽에다가 좀 많이 진출이 돼 있어요. 근데 유럽 쪽이 전기료도 전기료입니다만은 중국이 거의 막 잠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기가 조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조금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니까 한번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주안점은 이겁니다. 이전에 고점을 쳤던 가격권이 지금 보면 21,700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가는 21,700원 밑으로만 안 내려가고 내일부터는 21,700원 위에서만 움직임을 준다면 그래도 또 재밌는 흐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일단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일본의 엔화가 너무 약세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원화도 약세입니다.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다 보니까 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에 조금 관심을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추세 넘기 전까지는 안 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티웨이 항공은 일찌감치 일단 추세를 한번 돌파를 했고 지금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요 추세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추세고 아차하면 박스로 갈 수도 있죠. 박스로 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니까 여기서부터 추세를 다시 꺼봐야겠죠. 하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여기 추세선 아까 얘기했죠. 만들어진 추세는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명제를 기억을 한다면 오종전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차라리 여기 좀 묘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종목들 중에서 차라리 대한항공은 이미 추세를 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장기 추세를 보면 지금은 제가 생각을 해도 LCC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LCC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된 이슈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추세를 일단 돌파를 했죠. 그래서 종목들 좋은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추세 돌파했는 종목들 위주로만 여러분들 계속 봐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제 계속해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 화이팅 한번 칠까요? 그래도 시장이 힘낼 수 있도록 화이팅 한번 치고요. 만약에 우리 유튜브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은 사랑이죠. 구독 부탁을 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